60대 이상이시라면 오늘 제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콩팥은 아프면 바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콩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비명도 없습니다. 그저 밤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붓고 소변이 달라지고 숨이 차고 병원 검사표를 받아든 뒤에야 내가 이렇게까지 나빴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만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이 세었고 겉으로 보기엔 참 정정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나는 약보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하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녁도 과하게 안 드시고 건강차도 챙기고 잠들기 전에는 몸을 풀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스스로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다리가 묵직했고 새벽에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가셨고 아침이면 입이 바짝 마른다고 하셨습니다. 발목 양말 자국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바로 그 말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몇 달 뒤 그분은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진 차에 다시 오셨습니다. 다리는 더 부었고 몸은 청은망은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저는 깊이 한숨이 나왔습니다. 콩팥이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건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한 음식이나 큰 병만 콩팥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전 몇 초의 습관, 밤에 몸에 물길이 흐르는 방식, 다리와 발목에 남아있는 부종신호,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쌓여 콩팥을 조용히 짓누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약 이야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60대 이상이라면 자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단 3초의 비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짧은 확인 하나가 밤사이 콩팥이 더 무너지는 것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공부라고 한번 남겨보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생활 습관을 하고도 밤마다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드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결정적인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짜게도 안 먹고 건강식도 챙기고 물도 나름 잘 마시는데 왜 콩팥 수치가 나빠집니까?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낮에 한 행동만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콩팥은 낮에만 일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밤이 문제입니다. 몸이 조용해지고 누워있는 동안 낮 동안 쌓여있던 물과 염분, 압력의 변화가 한꺼번에 콩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낮에는 괜찮다고 느끼던 분이 밤과 새벽을 지나면서 몸이 더 무너지는 경우를 말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5가지입니다. 첫째, 저녁을 가볍게 먹는다고 하면서도 국물과 반찬의 염분은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젓갈 한 숟가락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둘째, 밤에 입이 마르다고 해서 잠들기 직전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입니다. 셋째, 다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남는데도 피곤해서 그렇지 하고 넘기는 겁니다. 넷째, 소변이 마려워도 귀찮아서 참고 주무시거나 반대로 새벽에 여러 번 깨도 그 원인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다섯째,
잠드는 자세와 다리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눕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습관을 저는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리와 발목은 낮 동안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물이 아래로 몰립니다. 눈에 띄게 붓지 않아도 종아리가 묵직하고 발등이 팽팽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로 밤에 눕는 순간입니다. 낮에 아래쪽에 몰려있던 수분이 다시 순환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장도 부담을 느끼고 결국 그 물을 걸러내야 하는 콩팥도 밤새 더 바빠집니다. 겉으로는 잠만 잤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낡은 필터가 갑자기 야간 근무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한정숙 어르신, 76 세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정말 열심히 챙기셨습니다. 저녁마다 건강즙을 드셨고 물도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잠들기 전 컵으로 한가득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손이 뻣뻣하고 밤새 2번, 3번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어르신은 그게 몸이 노폐물을 잘 빼내는 좋은 신호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콩팥이 편히 쉬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90%의 어르신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콩팥 회복은 좁은 것을 많이 넣는 싸움이 아닙니다. 밤에 몸의 물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자기 전 단 3초는 그냥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3초는 지금 내 몸에 부종이 쌓여 있는지, 오늘 밤 콩팥이 편하게 잘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왜 콩팥을 40년 된 정수기 필터에 비유하는지, 그리고 다리의 붓기와 밤사이 소변 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눈앞에 보이듯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놀라셨다면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보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천천히, 그러나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콩팥은 새 것이 아닙니다. 60대, 70대의 콩팥은 40년, 50년 쓴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는 세월이 쌓여 있습니다. 먼지도 끼고 찌꺼기도 붙고 예전처럼 시원하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낡은 필터에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밤에 한꺼번에 밀어넣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집에 낡은 배수관이 하나 있습니다. 낮에는 여기저기서 물을 쓰니까 배수관이 계속 버텨냅니다. 그런데 이미 안쪽에는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어 있고 물길이 예전보다 좁아져 있습니다. 이런 배수관은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당장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낮 동안 여기저기 고여있던 물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낡은 관은 조용히 압력을 받습니다. 콩팥도 비슷합니다. 낮 동안 다리와 발목 쪽으로 내려가 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 물이 결국 피를 타고 돌고 마지막에는 콩팥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 붓기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붓기를 단순히 피곤함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붓기는 몸 안의 물이 길을 잃고 한쪽에 고여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논바닥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길이 고르게 퍼지면 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고이면 지늘기 질척해지고 다른 쪽은 마릅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낮에 다리 쪽에 물이 몰려 있고 그 상태를 정리하지 않은 채 누워버리면 밤에는 그 고인 물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러면 심장도 부담스럽고
콩팥은 그걸 밤새 거르느라 쉬지 못합니다. 새벽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아침에 입이 마르고 몸이 더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압력입니다. 혈관은 수도관이고 혈압은 물을 밀어 올리는 펌프와 같습니다. 펌프가 너무 세게 돌아도 문제고 물길이 막혀도 문제입니다. 콩팥은 그 사이에서 아주 섬세하게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수도관 안쪽에는 녹 같은 찌꺼기가 끼고 펌프 힘도 들쭉날쭉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짠 저녁 식사, 늦은 수분 섭취, 다리 부종, 잘못된 자세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정수기 필터에 진흙물을 밤새 들이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필터는 처음엔 버팁니다. 하지만 조금씩 망가집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기서 자기 전 딱 3초가 왜 중요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3초는 몸의 물길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복잡한 치료도 아닙니다. 자기 전에 발목과 정강이, 종아리 상태를 짧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지,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는지, 발등이 팽팽한지 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확인은 오늘 내 몸에 물이 고여 있구나, 지금 상태로 바로 누우면 밤새 콩팥이 힘들겠구나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보내는 무언의 보고서를 읽는 시간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확인 하나만으로도 생활이 바뀌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피곤해서 붓는 줄 알았는데 자기 전 짧게 살펴보니 유독 저녁 짠 반찬을 먹은 날, 오래 앉아 있던 날, 늦게 물을 많이 마신 날 붓기가 심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약보다 먼저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약은 의사가 처방하지만 밤마다 내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는 본인이 먼저 잡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콩팥은 아프다고 바로 소리치는 장기가 아닙니다. 낡은 집 배수관처럼,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겉으론 멀쩡한데 안쪽부터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발목 자국, 밤중 화장실, 아침 입마름, 이유 없는 무거움,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보면 하찮아 보여도 연결해서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그 큰 그림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실수를 하십니다. 몸이 붓고 피곤하면 무조건 건강즙을 더 마시거나 검은 콩만 챙겨 먹거나 광고에서 좋다던 보조제를 사서 드십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몸에 좋다는 민간요법이 오히려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는지, 돈은 쓰는데 몸은 더 무거워지는 대표적인 오해들을 제가 하나씩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보십시오.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꼭 바로잡고 싶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검은 콩이 콩팥에 좋다니까 매일 먹고 있습니다. 건강즙은 몸에 좋다니까 밤에도 챙겨 마십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지 않습니까?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어떤 몸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상황이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이미 지쳐있는 콩팥에는 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물만 많이 마시면 콩팥이 씻겨 내려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콩팥은 하수구가 아닙니다. 물을 들이붓는다고 무조건 깨끗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낡아있는 필터에 밤늦게 물을 갑자기 많이 넣으면 오히려 새벽에 여러 번 깨고 수면이 깨지고 몸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입이 마르다는 이유로 잠들기 직전에 큰 컵으로 두세 잔씩 드십니다. 그러면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깊게 자지 못하고 다음날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것을 두고 노폐물이 잘 빠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쉬어야 할 콩팥이 밤새 일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건강즙, 진액, 농축액은 많이 챙길수록 좋다는 믿음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저녁 식사 후 건강즙 한 포, 자기 전 또 한 포를 습관처럼 드시던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 의외로 밤에 붓기, 속 더부룩함, 야간요, 아침 피로를 더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축된 형태는 생각보다 몸에 진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들어오는 달고 진한 액상 제품은 몸의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처리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비싼 돈 주고 샀으니 몸에 좋겠지 하고 믿고 계속 드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비싼 것이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검은 콩, 팥, 각종 콩류를 무조건 많이 먹으면 콩팥이 살아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식품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건강식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거나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 붓기가 심한 분, 소변 변화가 있는 분들은 좋다더라만 믿고 매일 과하게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약처럼 정교하지 않습니다.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선의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이런 광고 문구에 속아 돈도 쓰고 몸도 더 힘들어지는 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약보다 자연요법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약보다 강력한 비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을 끊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병원 약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약보다 강력한 밤 습관이란 약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몸의 환경을 먼저 정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밤마다 짜게 드시고 붓기를 방치하고 잠들기 직전 물을 몰아 마시고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활의 물길을 바로잡으면 약도 훨씬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붓기는 단순한 피곤함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붓기는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이면 발목이 조이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발등이 빵빵해지는 분들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신호를 보고도 오늘 좀 피곤했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몸의 조용한 경고를 놓치게 됩니다. 콩팥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반복해서 보냅니다. 그걸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회복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부터 잠들기 직전, 그리고 제목에서 말한 자기 전 딱 3초 확인까지 제가 어르신들께 실제로 설명드리는 순서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으시면 준비하시고 어렵다면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는 밤 회복 순서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몸이 받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콩팥은 거창한 보약보다 이런 기본 질서를 더 좋아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생활의 순서만 바로잡아도 밤이 달라지고 붓기가 달라지고 다음날 몸의 무게가 달라지는 분들을 말입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늦게 드시고 바로 쉬러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몸은 소화를 하면서도 물과 염분을 처리해야 하고 동시에 밤순환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일이 겹치는 것입니다. 식사 내용도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국물, 찌개, 젓갈, 장아찌, 라면 같은 짠 음식은 가능하면 줄이십시오. 양은 얼마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지만 문제는 부피가 아니라 염분입니다. 특히 김치와 국물을 함께 드시는 습관은 밤붓기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반찬은 싱겁게 양은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은 몰아서 마시지 마십시오. 낮 동안 조금씩 나누어 드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갈증 해소 정도로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적게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낮에 충분히 나누어 드시고 밤에는 몸을 쉬게 하자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낮에는 바쁘거나 귀찮아서 물을 거의 안 드시다가 밤에 한꺼번에 2-3컵 드십니다. 이건 오래된 필터에 밤늦게 한꺼번에 물을 밀어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입이 마르다면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당뇨, 신부전, 신장질환으로 병원에서 수분 제한이나 조절 지시를 받은 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먼저 따르셔야 합니다. 셋째, 자기 전 화장실은 참지 말고 억지로 여러 번 가지도 말고 한 번은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귀찮아서 참다가 자는 분도 있고 혹시나 싶어서 2-3번 반복해서 가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몸을 긴장시키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한 번 편안하게 비우고 억지로 쥐어짜듯 오래 힘주지 마십시오. 소변이 시원치 않거나 잔뇨감이 심하면 전립선, 방광기능, 당뇨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니 병원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무조건 콩팥 탓으로만 돌리시면 안 됩니다. 넷째, 이제 제목의 핵심인 자기 전 딱 3초 확인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에 눕기 전 또는 이불에 들어가기 전 손가락으로 발목 위나 정강이 앞쪽을 3초 정도 살짝 눌러보십시오. 너무 세게 누를 필요 없습니다. 살짝, 그러나 분명하게 눌렀다가 떼시면 됩니다. 그 자국이 바로 돌아오지 않고 움푹 남아있거나 양말 자국이 깊이 패여 있거나 발등이 유난히 팽팽하다면 그것은 오늘 몸 안에 물이 고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3초를 몸의 야간 보고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 몸이 편한지 아니면 밤새 콩팥이 힘들지 미리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이 3초 확인에서 붓기 신호가 느껴졌다면 곧바로 눕지 마십시오. 아주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 발목을 가볍게 10번 정도 움직이거나 종아리를 천천히 풀어주거나 다리를 잠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물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벽에 다리를 과하게 올리거나 오래 버티는 자세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무리한 자세는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허리나 고관절이 약한 어르신은 더 그렇습니다. 핵심은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몰려있던 흐름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고 느끼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잠드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한 자세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리가 심하게 붓는 분이라면 다리를 너무 아래로 축 늘어뜨린 채 오래 버티는 자세보다는 편안하게 정렬된 자세가 낫습니다.
베개나 얇은 쿠션을 활용해 무릎 아래나 종아리 쪽을 아주 약간 받쳐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호흡이 불편하거나 허리가 아프면 억지로 맞추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몸을 꺾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방해하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7째, 다음날 아침에 4가지를 짧게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얼굴과 손이 유난히 붓는지. 둘째, 입이 심하게 마른지. 셋째, 밤중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넷째, 아침부터 몸이 유난히 무겁고 지치는지. 이 4가지는 전날 밤 습관의 결과표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며칠만이라도 적어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본인도 놀라십니다. 짠 반찬을 먹은 날, 늦게 건강즙을 마신 날, 자기 전 붓기 확인 없이 바로 누운 날, 이런 날들의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8째, 약을 드시는 분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당뇨약, 진통소염제는 몸의 수분과 순환, 콩팥 부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차나 건강즙을 멋대로 추가하시기보다 현재 드시는 약과 생활 습관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저는 약을 드시는 어르신일수록 민간요법을 더 신중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연식이라고 다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몸의 균형이 섬세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변화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회복을 돕는 생활 습관이지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대신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특히 소변량이 갑자기 줄거나 거품료가 심해지거나 발과 얼굴이 빠르게 붓거나 숨이 차거나 심하게 피로하거나 구역감이 심하거나 혈압이 크게 흔들리는 분은 바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콩팥은 참는 장기라서 더 늦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약보다 강력하다는 말은 비싼 비밀 약초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전 단 3초, 내 몸의 붓기와 물기를 확인하고 밤사이 콩팥이 덜 힘들도록 환경을 정리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시작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중요한 회복 원칙들을 계속 말씀드릴 힘이 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어떤 신호가 보이면 절대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좋아지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망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 버텨온 몸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해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비싼 약 하나보다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는 힘이라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그 힘이 있으면 몸은 생각보다 오래 버텨줍니다. 콩팥은 특히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아프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녁마다 발목이 붓는지, 밤에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는지, 몸이 이유 없이 무거운지,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조용히 악화되고 알아차리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기 전 3초 확인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나는 내 몸을 살피고 있다는 출발점이 됩니다. 회복은 늘 거기서 시작합니다. 다만 이런 신호는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발과 얼굴이 갑자기 많이 붓는다. 숨이 찬다. 소변량이 뚜렷하게 줄었다. 거품료가 계속 심하다. 메스껍고 기운이 없다. 혈압이 심하게 흔들린다. 이런 경우는 생활 습관만으로 버티실 일이 아닙니다.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참다가 더 커지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참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단 몸이 조금 지치고 느려졌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발목을 초만 살펴보십시오. 짠 저녁을 조금 줄이십시오. 물을 몰아 마시지 마십시오. 몸의 물기를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정말 해보시겠다면 숫자 1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카카오톡방에도 꼭 보내주십시오.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꼭 봐 하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부모님, 형제, 친구의 콩팥을 지키는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꾸는 순간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